자, 이제부터 이제 좀 이제 자료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요 2022는 무시하세요. 제가 작년에 작업했던 PPT라서 이제 요걸 안 박았는데 무시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자, 이거 왜 실행이 안 돼? 뭐랄까? 아시겠지만 컴퓨터 본체 여러분들 뜯어보면 뭐가 나오죠? 컴퓨터 혹시 본체 뜯어보신 분 계신가요? 메인보드 나와요. 메인보드. 그죠? 그러면 메인보드는 컴퓨터의 여러 장치들을 뭘 해준다? 통합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메인보드에 뭐 하죠? 그래픽카드 꼽고 하드디스크도 꼽고 뭐 CPU, 램 등등 다양한 부품들을 꼽죠.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운영체제가 이 메인보드한테 명령을 하거든요. 운영체제가. 그러면 그 메인보드가 명령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녀석들을 통합해 줍니다. 이런 장치들. 그러면 자, 여러분들 하드디스크의 역할이 뭘까요? 자, 이거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쉽게 말해서 데이터 저장입니다. 데이터 저장. 이해되시나요? 데이터 저장. 데이터 저장을 해주는 거고, 근데 이제 단순 데이터 저장이 아니라 데이터 저장이 영속 저장이에요. 자, 영속 저장이 뭐예요? 영속성이 있다. 혹시 그 말 아시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껐어요. 컴퓨터를 끈다 해서 데이터 날아가나요? 그렇죠? 컴퓨터 끈다 해가지고 롤 여러분들 저장한 거 날아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드디스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장한 데이터를 영원하게 여러분들이 따로 뭔가를 삭제하거나 지우지 않는 이상 계속 남겨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삭제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많이 보관돼요. 10년, 20년, 뭐 30년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보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GPU 그래요. 그래픽 카드라 하죠. 그래픽 카드의 역할은 뭐예요? 얘는 복잡한 수학 연산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컴퓨터에서 일은 오직 누구만 할까요? CPU만 합니다. 여러분들 CPU. 자, CPU만 하는데, 자, CPU는 애초에 게임을 위해 만들어진 녀석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컴퓨터에서 자, 여러분들 복잡한 수학연산 3D 프로그램 있죠? 게임 거의 대부분이 3D잖아요. 그죠? 롤도 3D죠? 그죠? 롤도 3D입니다. 여러분들 롤 많이 하시니까 뭐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것들 다 3D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임을 돌릴 때는 무거운 수학 연산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한 수학 연산을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특화된 기능은 바로 뭐냐면 GPU, 그래픽카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가 비싼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있는 거예요. 뭐 최근에는 이제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옛날에 이제 코딩이래. 그 암호화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한창 유행일 때 코인 채굴 한다 해가지고 그래픽카드가 폭등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40 혹시라도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40대 그래픽 카드가 이번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30대가 거의 한 암호화폐가 이제 채굴 때문에 거의 한 300, 200, 300까지 뛴 적이 있어요. 그만큼 그래픽 카드가 비싸게 이제 팔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다운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40대는 최근에 나와서 그런지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튼 그래픽 카드가 좋으면 여러분들이 좀 무거운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무거운 프로그램 돌릴 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튼 GPU는 그런 이제 담당을 하는 건데 사실 우리하고는 GPU와는 크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저장. 그 다음에 CPU의 역할은 뭐죠? 자, 여러분들 CPU 보면 보통 CPU 옆에 펜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펜이 CPU가 아니에요. 혹시 노트북 뒤집어서 까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노트북도 펜이 막 돌잖아요. 그 펜이 CPU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CPU는 뭐냐면 요거예요. 혹시 요렇게 생긴 거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 컴퓨터 까보면 실제로 이렇게 조그만 칩이 박혀 있습니다. 노트북도 아마 중앙인가에 이 CPU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CPU가 실제로 일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CPU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녀석 시켜주려고 그 보통 이제 펜이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컴퓨터 잘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수냉 쿨러 들어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물로 식혀주는 거죠. 물이 순환되면서 뭐 순행 쿨러가 있던지 그런 걸로 이제 CPU에 열을 식혀주는 건데, 왜냐면 CPU가 일을 많이 하면서 얘가 굉장히 열을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들 방 안에서 뭐 여름이나 겨울에 컴퓨터 켜보면 막 집안 따뜻해지잖아요, 가끔씩.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CPU 열 때문에 그래요. CPU가 굉장히 뜨거워서. 그래서 이제 CPU 열을 낮춰주는 게 사실 좋은 겁니다. 높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CPU 위에다가 뭐 서멀글리스 같은 거 이제 열 식혀주는 그런 젤 같은 것도 발라주기도 하는데, 여튼 CPU가 컴퓨터의 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아하실 거예요. 아, 도대체 자, 일단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롤을 해요. 그러면 롤을 우리가 하드디스크에 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C 드라이브에 롤 깔리죠? 실제로 C 드라이브나 뭐 D 드라이브, 여러분들이 선택한 드라이브에 이제 롤이 깔립니다. 설치가 돼요. 즉 하드디스크에 깔립니다. 그 다음에 롤을 실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롤 안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데이터 처리를 누가 할까요? 그렇죠, CPU가 해요. CPU. 그러면 이 상태에서 도대체 램이 하는 역할을 볼까요? 여러분들 흔히 게임을 늘리면 램 용량 늘려야 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계시나요? 그러면 자, 아시겠지만 CPU의 단위는 헤르츠라고 해가지고 초당 몇 번 연산하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의 단위 뭘까요? 기가, 메가, 테라바이트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드디스크는 저장 장치니까 용량을 단위로 하는 거고, 자, CPU는 처리 속도를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랑 CPU랑 결 자체가 달라요. 타입이 다른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자, 여러분들 하드디스크도 우리가 보통 뭐예요? 몇 기가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램도 뭐라고 하죠? 램도 몇 기가야 한단 말이에요. 8기가야, 16기가야, 32기가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드디스크랑 램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면에서 같아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면에서. 이해되시나요? 아니, 다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면에서 같습니다. 데이터를 저장. 쉽게 말해 둘 다 저장장치기에 둘 다 저장장치인데, 근데 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여러분들 램 추가하는 게 비쌀까요? 아니면 하드디스크 추가하는 게 비쌀까요? 그렇죠. 램 추가가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216기가에서 512기가로 업데이트된다, 아니면 512에서 1테라로 업데이트한다는 별로 금액이 많이 안 됩니다. 하드디스크는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해보면, 컴퓨터 뭐 조립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업그레이드 하는데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근데 다만 램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에 비해 조금 비쌉니다. 요즘은 램 가격도 좀 내려가가지고 뭐 가격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럼 이제 램을 업데이트 하는데 하드디스크를 바꾸는 것보다는 좀 더 비싸요. 램이 가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 저장은 어쨌든 하드디스크에서 하고 처리는 CPU에서 하는데, 여러분들 저장 공간도 작은 램, 자, 램은 1테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8기가, 뭐 16기가, 32기가.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비해서는 조금 저장 용량이 조금 적어요. 근데 이제 저장 공간도 작은 이 램은 왜 우리가 비싸다고 할까? 그리고 램을 업데이트를 하면 도대체 뭐가 좋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램에 대한 역할을 아시면 굉장히 좋은데,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램에 대해서 역할을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 뜯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드디스크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요즘은 아마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거의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하드디스크가 참고로 이제 노트북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 노트북은 좀 다릅니다. 노트북은 이제 SSD라고 하죠, 그렇죠? 보통 노트북은 좀 달라요.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본체 컴퓨터 큰 거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어쨌든 하드디스크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컴퓨터 뜯어보면 이 CD처럼 이런 식으로 자기 디스크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데이터가 여기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기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데이터는 오직 뭐냐면, 여기 보시면 노란 색깔 보이시나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얘가 이제 요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 바늘이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바늘을 통해서 뽑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했는데,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바늘은 여기 있는데 이 초록 원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갈까요? 이 CD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막 들어보면 하고 도는 거 뭐, 그래서 하드디스크 뭐 소음도 적으면 좋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막 돌려요, 얘를. 그러니까 돌리다 보면 얘가 어떻게 돼요?
필요한 데이터가 이제 돌아가는 타이밍에서 이제 이 바늘에 멈춘다기보다는 얘가 교차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데이터를 쏙쏙 뽑아가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빨리 도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느리게 도는 게 좋은 거예요? 엄청 빨리 도는 게 좋은 겁니다. 컴퓨터 속도 자체가 빨라야 돼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1초에 한 번씩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1초에 우리가 1초가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1초에 한 번씩 돌아가면 굉장히 느린 겁니다. 데이터를 뽑아내려면 얘는 굉장히 빨리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속도 단위가 뭐냐면 RPM입니다. 여러분들 RPM 들어보셨죠? 하드디스크의 속도 단위를 RPM이라 해요. RPM은 뭐예요? 분당 회전 속도. 그래서 이 녀석이 빨리 돌면 이제 굉장히 좋은 건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하드디스크에 있고 CPU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 CPU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을까요, 여러분들? 메인보드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메인보드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설치한 OS. OS가 뭐예요? 윈도우, 리눅스, 맥OS 이런 식으로 있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OS는 또 누구한테 명령을 받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사용자한테 명령을 받습니다. 윈도우 사용자, 뭐 맥 사용자 이런 식으로 바로 여러분들 사용자죠. 그럼 사용자가 롤 아이콘을 클릭을 했어요. 더블 클릭. 그럼 운영체제는 뭐라고 해요? 아, 롤 실행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적절한 명령으로 나눠가지고 누구한테 명령을 하냐면 메인보드한테 명령을 하고, 이 메인보드가 또 CPU한테 명령을 합니다. 자, 이거는 뭐 일단 열어놓을게요. 자, 여튼 롤을 더블 클릭하면 이 녀석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자, 하드디스크한테 말합니다. 야, 데이터 좀 이런 데이터 좀 나한테 가져와봐. 그러면 자, 이 CPU랑 얘랑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떤 명령을 날리면 그 날린 다음에 얘가 응답하는데 몇 초 걸린다? CPU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체감상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뭐 2년이라고 했는데 뭐 더 걸릴 수 있어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 CPU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이 CPU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CPU 입장에서 하드디스크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여러분들 분당 3600번 뭐 엄청나게 많이 돌겠네, 빠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CPU랑 하드디스크랑 속도 처리하는 방식, 그러니까 속도 처리하는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CPU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CPU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데이터를 빨리빨리 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하드디스크 때문에. 하드디스크 때문에 처리가 굉장히 느려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게임 개발자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제가 게임 개발을 예를 들어서 1년에 막 게임을 한 2개에서 3개 만들 능력이 있다 해볼게요. 그런 능력은 없지만. 자, 그러면 그래픽 디자인, 여러분들 게임을 만든다 해서 그냥 만드나요? 아니죠. 게임 뭐 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시나리오라든지 뭐 캐릭터 디자인이라든지 다양하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 그래픽 디자이너가 다양하게 해줘가지고, 아니면 다른 팀에서도 그거에 관련돼서 다 해가지고 공급을 해줘야 게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1년에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루에 게임을 5개 만들어도 결과적으로 1년에 몇 개밖에 못 만든다? 1개밖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실 1개 만드는 것도 잘하는 건데, 회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죠, 사실. 자, 여튼 옛날 컴퓨터가 느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옛날 컴퓨터가 느린 이유는 하드디스크가 못 받쳐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컴퓨터 혹시 느리신 분들 하드디스크만 바꿔도 컴퓨터 속도 상승됩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노트북을 잘 안 써서 모르겠는데 256이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256이나 512. 그러니까 256에서 512로 업데이트만 해도 컴퓨터 속도 굉장히 빨라져요. 실제로. 용량이 확보되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CPU 입장에서 여러분 누구랑 일을 하고 싶을까요? 제가 이걸 잘못 설명드리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하드디스크가 굉장히 커졌어요. 용량이 실제로 많이 커졌고, 뭐 요즘은 테라로 이제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램입니다. 램. 자, 램은 뭘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읽고 쓰고 알고 있을 수 있는 저장 장치입니다. 근데 얘는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기계식이 아니에요. 얘는 하드디스크처럼 클래식한 방법,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식한 방법이 아니라 램은 전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자, 속도가 빠른 램이 있다 했을 때 CPU 입장에서는 누구랑 일을 하고 싶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램이랑 일을 하고 싶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롤을 더블 클릭했어요. 그러면 이 롤을 어디다 복사를 했느냐면 램에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램에서 롤을 돌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 롤 까보면 데이터가 1기가 뭐 2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롤 용량 뭐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크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롤을 깠을 때 데이터가 1기가 정도가 된다 해볼게요. 그러면 그 1기가가 요 램에 다 올라가냐? 아니에요. 1기가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여러분들 보통 컴퓨터에 뭐 있죠? 이미지 파일, 뭐 음악 파일, 뭐 여러분들 기타 뭐 다른 게임, 뭐 아니면 카카오톡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PC카톡 돌리고 뭐 웹사이트 돌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싹 다 램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램에는 핵심적인 로직만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램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롤만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브라우저, 요즘에 우리가 외부에서 브라우저 킨다 했을 때 브라우저 하나만 돌린 사람 없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들 구글 크롬을 이용한다 했을 때도 크롬 여러 창 띄워놓고 작업 많이 하잖아요. 검색한다 했을 때도. 그죠? 그래서 브라우저에 관련된 내용도 올라가고, 예를 들어 음악을 여러분들 PC에서 켰어요. 그러면 그 mp3에 관련된 부분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여러 개의 데이터가 램에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그 여러 개의 데이터가 램에 올라가면 램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 그걸 떠나서 램이 크면 좋은 점이 뭐예요? 자, 현대 운영체제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을 하나만 돌리나요?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실제로 여러 개 해가지고 멀티 프로세서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램이 작으면 되냐? 작아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10분 쉬었다가, 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이런 식으로 램에 데이터라 이제 저장장치, 램이 저장장치인데 뭐 1기가, 2기가, 뭐 3기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용량이 도대체 램에 어떻게 들어가냐? 램은 공간이 한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용량들은 어떻게 들어가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램이 4기가라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운영체제도 기본적으로 돌려야 되고, 자, 운영체제 돌리는데 예를 들어서 윈도우 1기가 정도 사용한다 해볼게요. 그러면 자, 윈도우도 켜고 롤도 켜고 브라우저도 켜고 음악도 켜고 동시에 킬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자, 여러분들이 램이 4기가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다 합치면 지금 몇 기가예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5기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5기가가 4기가에 어떻게 들어가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4기가면 정말 4기가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그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예인데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자, 제가 친구 12명이랑 서울에서 한 달간 지내기로 했어요. 그죠? 근데 돈이 없어서 12명이랑 고시원에 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고시원은 한 명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간인데 어찌 꾸겨 넣으면 4명이 한 방에 잘 수 있대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 12명이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사람은 12명이 고시원 방에 4명밖에 이제 못 잔다. 어떻게 가능하냐? 당연히 실제로는 못 살죠. 말도 안 되죠. 한 명도 버거운데. 불가능하진 않아요. 4명이서 3교대로 돌아가면서 자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 것처럼 자,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요청은 굉장히 많은데 램의 용량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 뭘 쓰냐면 시간을 둬가지고 시분할이라는 걸 씁니다. 뭐라고요? 시분할이라는 거. 그러면 시분할이 뭔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짧아서 그런 거지, 램이 적당한 시간을 누구한테 할당을 해주냐면 롤한테 할당해주고요, 브라우저한테 할당해주고, 음악한테 할당해주고, 윈도우한테 할당해주는데 그냥 할당해가지고 얘네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얘가 잠깐 들어왔다가 빠져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가 들어갔다 빠지고, 음악이 들어왔다 빠지고, 윈도우가 램에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빠져요. 잠깐 잘못 말씀드렸어요. 윈도우는 빠질 수 없습니다. 얘는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돌아가려는데 얘가 빠져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나머지 이 녀석들을 합리적인 시간을 가지고 나누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로그램, 요즘은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프로그램을 많이 실행하면 음악이 가끔씩 끊긴다거나
아니면 뭐 게임이 잠깐 버벅인다거나 브라우저가 버벅거리는 그런 경우 있죠. 그죠? 그런 경우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분할을 넣어가지고 얘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램이 많으면 뭐가 좋을까요?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램이 커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클 필요는 없지만 요즘 컴퓨터라고 하면 못해도 16기가 이상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너무 작다. 뭐 최소 8기가. 최소 8기가. 왜냐면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최소 8기가 못해도 16기가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얘가 시분할이라는 걸 자꾸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램이 용량이 늘어나면 속도가 빨라진다. 즉 이런 시분할을 왔다 갔다 하는 비효율성이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왜 이런 식으로 램을 설명을 하냐. 자 개발자가 다뤄야 되는 게 바로 램입니다, 여러분들. 램은 이제 메모리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int a 하잖아요. int b, int c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 int는 제가 몇 바이트라 했죠? 여러분들 4바이트죠. 그죠? 4바이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드로 작성한 결과물을 뭐라고 하냐면 프로그램이라 한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게 프로세스예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프로세스인데 자 여러분들이 만든 로직은 뭐냐면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보통 로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변수 만들잖아요. int a 쓰고 float b 쓰고 뭐 등등 쓰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들이 어디 생기냐면 하드디스크 안에 생기는 게 아니라 바로 램 안에 생깁니다. 램. 그러면 자 램을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비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램을 여러분들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실행했더니 굉장히 버벅거린다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컨트롤 알트 딜리트 해가지고 작업 관리자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컨트롤 알트 딜리트 눌러보면 이렇게 작업 관리자 나오는 거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얘가 램을 얼마큼 쓰는지 볼 수 있어요. 이 메모리가 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보면 램이 수시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그쵸?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된다? 램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시분할을 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용량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시분할을 적절하게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이런 식으로 된다. 자 여기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는 건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여기 이제 윈도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여러분들 이제 간혹 작업 관리자여가지고 요 부분 삭제하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요거 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실행 중인 프로그램 중에 필요 없는 것들은 꺼야 되는 거 맞는데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얘네들은 건들지 않는다. 앱에 있는 것만 여러분들 혹시라도 렉 걸렸다 해가지고 멈춘 다음에 얘를 끄시면 됩니다. 자 여튼간에 자 우리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예를 들어 1기가 차지한다. 그러면 램이 크면 다시 만약에 이제 용량은 램은 한정적인데 우리 프로그램이 1기가를 차지한다? 그러면 지우고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왜냐면 램이 남아도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자가 뭘 실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최적의 메모리를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C 언어에 꽂힌 포인터에 대한 개념을 배울 건데 그 개념이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포인터는 실제로 자료 구조와 굉장히 연관성이 아니라 실제로 메모리 처리가 다 이런 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포인터 개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